자, 여러분들 일단은 저희 그 다음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장은요, 좀 한번 집에 가서 문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페이지 132쪽입니다. 제목이 딱 한 글자 빠진 거 보이세요? 아까까지 부정적분이었잖아. 하나 빠졌습니다. 정적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참고로 이번 페이지의 위의 설명들은 작년도 교재랑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하는 방법. 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 여기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그 전에 먼저 너희가 앞으로 이제 유형 중에서 오랜만에 이 문장을 종종 보는 문제가 있어요.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라고 할 때 이 문장 기억나? 또 이 문장이 나오면 머릿속에 뭐를 연상하라고? 요렇게 이제 연상을 여러분들이 하시죠, 보통.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상이 되면 여기서 또 관계식 하나 만들 수 있잖아. 양쪽을 미분하시면 대문자 f'x가 소문자 fx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왔을 때 일단은 이 책의 제목인 정적분, 자, 뭐가 정해지는 거야? 앞에 뭐가 정해져요? 어쩌면 여기 구간 뭐요? x의 범위가 정해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오랜만에 구하는 순서는요, 첫 번째 부정적분을 먼저 구해야 돼요. 여기를 또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끌어가는 거야. 이런 기호도 쓸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풀더라? 뭐에서?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빼기, 밑에 거 빼시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지. 다들 오랜만에 흐름 기억하고 이건 다 기억하실 거니까. 근데 DNA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성질. 어차피 여기 써있는 것들이 몇 가지 성질이라고 부를까? 성질? 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눈여겨보실 성질이 몇 번이게? 몇 번? 4번 별편. 일명 제가 이제 뭐 꼬리물기다. 꼬리물기? 정적분만의 성질 중에서 꼬리물기라는 게 있어요. 어떤 느낌의 상황인데? A부터 C, C부터 B 이런 느낌의 상황이 나오면 오른쪽에 한 개로 합칠 수가 있다라는 거야. A부터 B 이렇게 한 번에 갈 수가 있구나.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뒷장에서 뭐 절대값 함수라던가 쪼개진 함수 그런 적분할 때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굳이 말하면 성질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성질. 자, 여러분 혹시 여기에 1번 성질 보여? 자,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 여기 있는 밑에 거부터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게 아래 끝이라고 불러. 그래서 1번 성질은 아래 끝이랑 위 끝이 같을 때 항상 얼마다? 당연한 얘기죠. 여기 다음 시간에 특정 유형에서 얘를 쓸 때가 있다는 거야. 다들 혹시 뭐 이런 문제 기억나? 예를 들어 이런 문제. 2에서 x, f, t, dt, 뭐 x 플러스 뭐 k 이런 문제 있잖아요. 우리 정적분 유형 중에 이런 문제 있는 거 기억나? 이때 보통 제일 처음 뭐 하는 줄 아세요? 보통 요때 이제 하는 게 맞아요. x에다가 2 대입하라고 배웠잖아. 이렇게. 그때 이제 요성질하고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것도 별거고요. 밑에 있는 2번 성질은 은근슬쩍 많이 써요. 특히 계산 문제 풀 때. 자, 어떤 성질? 자, 아래 끝이랑 위 끝에 지금 자리가 어때요? 자리가 바뀌었을 때 마이너스를 붙인다. 얘는 생각보다 하나 칠까? 얘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 성질은. 얘는 제가 이제 계산 문제 풀 때라던가 가끔 이런 욕구가 생겨 바꾸고 싶은데 바꾸세요. 대신에 이제 부호를 바꾸셔야 돼.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문제 보시면 사실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 했다는 가정하에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14번까지는 그냥 풀지 않을게요. 14번까지는 그냥 한번 진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나마 성질 같은 거 이용하는 문제가 그나마 좀 재밌잖아. 예를 들어서 몇 번 문제냐면 17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르는 문제들이 그나마 정적분의 성질을 좀 쓰는 게 재밌는 문제야. 여기는. 그냥 나오면 그냥 하면 돼요. 자, 17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 1분 20분 되겠습니다. 17번. 자, 17번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는지. 자, 다들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요,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선생님, 그냥 이거 각각 풀면 안 되나요? 뭐 그런 것도 틀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 간단히 정리하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를 봐봐. 혹시라면 이거 성질 중에 뭐 쓰면 딱 기가 막힐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자리를 바꾸는 성질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거야. 적으세요. 하나 주의할 점. 혹시 이 문제 꼬리 물기는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 식이 다른 거 안 돼요. 너네가 이제 성질을 쓰는 건 좋은데 얘네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식이 같으면 꼬리 물기가 되는데 식이 다르면 꼬리 물기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요.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야. 어떻게 하냐고? 좀 잘 바꾸자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위아래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꿉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를요 뺄셈으로 합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합쳐보시면 저 암산할까요? 둘 다 완전 제곱식이니까 전개해 보시면 꽤 많은 게 지워져요. 그리고 가운데 그거만 남거든요. 가운데 그거가 두 개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얘를 적분해서 자 그리고 자 오랜만에 질문. 보통 얘 부정 적분할 때 식이 생기거든. 얘는 식 굳이 쓸 필요 있다 없다? 식이 왜 없죠 보통? 어차피 식 사라져요. 안 쓴다는 거. 그래서 식 안 쓰겠습니다. 뭐 써도 괜찮긴 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되겠죠. 4 빼기 0 되니까 위에 거 대입한 거 빼기 아래 거 대입한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답은 4. 그럼 이해돼요? 자,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18번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성질이죠. 18번 문제. 그러니까 여기 정적분에서는 소위 간단히 정리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은 정리라고 해봤자 뭐 기껏해야 뭐 인수분해, 통분, 유리화 그 정도라면 얘는 이 성질들을 좀 이용한 정리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분도 성질이 있긴 하거든요. 뭐 더하기, 빼기, 분리하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그냥 흔한 성질이고 이 정적분만의 성질 몇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또 숙제하면서 의식을 해보셔요. 하니 지겹죠. 뭐 맨날 하다 보니까 이제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일명
지원아, 꼬리 물기 가능할까 안 될까? 자, 여기 꼬리 물기 되는 거 아세요? 자, 엄밀히 말하면 꼬리 물기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자, 한번 조건. 제가 이번 문제에다가 다시 한번 꼬리 물기 조건 좀 한번 체크해 드릴까요?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요. 당연히 말 그대로 이 꼬리를 물어야 돼. 꼬리를 안 물면 당연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더 있다는 거야. 1번 조건. 번호로 써드릴게요. 2번 조건은 뭐라고요? 방금 말하고 있는데 시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식이랑 이 식 어때요? 식이 똑같아야 돼. 2번. 식이 같은 식. 하나 더 있어요. 3번. 맞아요. 가운데가 여기가 또 이제 플러스로 가니 마이너스로 가면 돼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만족하면 꼬리를 확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럼 지환님, 얘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감사합니다. 1부터 3까지 라고 쓰시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도 괜찮은데 이거 언제 하고 있냐고 얘기 한번 보세요. 이것만. 그래서 얘 풀어보시면 다들 뭐 정답 나오고 있을까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답안지를 보고 쓰겠습니다. 2 루트 3 더하기 3분의 16이라고 엄청 안 예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는 뭐 이미 푼 친구도 있고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저 어릴 때는 막 어린이날 때, 얼마 전에 어린이날 때 선물 세트 너무 좋아요. 이게 저희한테 선물입니다. 선물이잖아. 뭐야 이거? 이렇게 좋을 수가. 자, 19번 하나 더 풀고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30초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정적분, 그러니까 기본 계산은 그냥 똑같습니다. 꼭 집에 가서 한번 더 풀어보시고요. 정적분 관련 성질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쓸 줄 알아야겠죠.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왜 재밌다고 표현했냐면, 자, 우리가 방금 한 성질 두 개를 동시에 써야 돼요. 첫 번째. 자, 일단은요, 그리고 적으세요. 자, 여기 정적분에서 좋은 습관 한 가지. 정적분에서는요, 항상 아래 끝이랑 위 끝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얘네들 먼저 보면서 뭔가 세팅을 봐야 되는데, 0부터 2분의 파이, 파이부터 2분의 파이잖아. 아, 이거 뭔가 좀 이게 좀 받고 싶지 않냐는 거야. 꼬리 물기를 의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위아래 바꿔보시면, 자, 위아래 바꿔보시면, 바깥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고 했지. 근데 방금 말하기로, 요 바깥에가 마이너스면 못 쓴다면서요. 근데 이거 뭐 하면 돼? 얘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안쪽의 부호가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자, 바깥에도 플러스로 바뀌었고 안쪽의 식도 어때요? 똑같으시는 그런 꼬리 물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꼬리 쾅 물어보시면 0부터 파이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2 나온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말한 꼬리 물기를 이제 어디까지 써봤니? 자, 이제 이런 거 풀 때, 다들 또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 22번 같은 거 풀 때, 또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 일명의 쪼개진 함수들. 쪼개진 함수가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방금 했던 거를
이제 꼬리 물기를 거꾸로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도.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까지는 식 두 개를 합치는 용도로 썼다면 가끔은 반대로도 씁니다. 식 한 개짜리를 꼬리 막 물면서 막 쪼개는 거예요. 이때 씁니다. 자, 식 한번 쪼개볼까요? 세리나, 혹시 얘는요, 요 식 한 개짜리를 어떻게 쪼개면 될지 알아? 순서를 작은 것부터 큰 거로 쓰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뭐부터 뭐 한번 가보자. 제 말이 여기 출발을 요거부터 한번 가보자는 거지. 그 다음에요. 저렇게. 꼬리 물기를, 자, 특히 여러분 이런 경계점. 제가 뭐 미분 가능이다, 연속이다 할 때마다 이 경계점 얘기만은 이 경계점을 거기서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0, 그리고 0부터 1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가시면 된다라는 거지.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가연아, 이 왼쪽에는요 둘 중에 어떤 식을 쓸 것 같아요? 밑에 거, 그쵸? 왜 0보다 작은 쪽은 예스라면서요. 그래서 밑에 걸 씁니다. 이제 오른쪽 거는 0부터 1까지니까 위에 걸 쓰면 되겠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쪼갠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다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오른쪽에 25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할 줄 알면 당연히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25번 문제. 우리가 그 절대값도 이제 저랑 올해도 했고 고3이면 나 이 말이 지겨웠는데 또 할게. 지겹지만 또 할게요. 자, 채희야, 절대값식은 식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하나라고 했나? 이게부터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간 왼쪽처럼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똑같이 풀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시간 관계상 쪼개는 것까지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이제 전부 다 그 경험치야. 경험치를 쌓고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약간 좀 이런 말이 그렇긴 한데 저는 경험치가 이미 많이 쌓아져 있어가지고 계산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오랜만에 것도 있잖아. 그래서 막상 또 이제 정적분 뭐 똑같다고 하니까 뭐 되겠지 이렇게 해다가 시험 당일에 이제 어색한 거지. 왜 이렇게 대입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막상 이제 대입도 해본 학생들이 잘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좀 지겨운 친구들은 풀면서 계속 그런 생각하시라는 거야. 좀 빨리 풀 수 없나? 좀 빨리 풀 수 없나? 지겹잖아. 빨리 푸는 연습하는 빨리. 그 게임처럼 딱 시간 재놓고 퀘스트. 내가 한 10분 내로 한 장 풀어봐야지. 저는 정말 그렇게 해요. 저는 심지어 수업 중에도 그렇게 해요. 딱 출근하고 나면 몇 분까지 뭐 해볼 수 있을까 내가? 퀘스트. 그리고 뭐 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뭐 아주 아쉽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자, 절대값 식이 나와도 약간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게 맞아요. 얘네들은. 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제가 또 오랜만이니까 오른쪽에다가 쌤 이거 어떻게 하더라고? 지난번에도 제 기억에 여러분들 그 문제 기억나? 저보세요. 우리 수능 특강에 레벨 3인가 1번 문제 막 절대값 몇 개 들었던 식 나왔던 기억나세요? 저 아직 기억나는 친구가 지원이가 몇 번 막 지원했던 기억이 나고 그런 문제잖아. 이 문제였나? 그 당시에? 뭐 이런 건가 뭐 하나 있지 않았어요? 그때 옛날에 뭐 하나 풀 때. 그냥 뭐 그런 느낌 같은 거야. 애들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쪼개서 가지고. 그리고 절대값의 기본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놀랍게도 그게 비밀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자, 어려운 친구들은 바로 가지 마시고
오른쪽에 살짝 빼세요. 빼고 크게 두 가지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요, 그냥 나오는 경우. 그쵸? 두 번째 가능성은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 다시. 자, 그냥 나올 때는 이 자리가 언제일 때예요? 이 자리가 0보다 클 때고요.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올 때는 이제 이 자리가 0보다 작을 때겠죠. 이때 여러분들 는은요, 둘 중에 하나 체크를 꼭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는을 빼먹으면 너희가 하나 덜 생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만 끝내시면 안 되고 더 간단히 정리해야 되거든. 얘 반대편 2항에서 도와줘. 얘 어떻게 하면 돼요? 둘 다 양수일 때는 양쪽식을 제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일 때 이거 쓰세요. 그런 말인 거야. 다시 밑에 건 이거 반대겠죠? 사실은 하나만 구하면 돼요. 밑에는 반대고 이거일 때는 이거 쓰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자, 이 문제는 석준아 어디에 들렀다 가면 돼? 잠깐만. 여기 뭐냐? 들렀다 어디 들렀다 가면 돼요? 어디? 1.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가끔은 이게 3개도 나올 때 3개까지도 뭐 그거는 잘 보고 하시면 되겠지. 자, 아무튼 0부터 1까지는 둘 중에 밑에 거 빨간 색깔 쓰시면 되고 1부터 2까지는 둘 중에 위에 거 파란 색깔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밑에 있는 26번도 마찬가지야. 이 sin x도 여러분들이 이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쪼개서 가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제 삼각함수가 끼면 매번 말하지만 조금 같은 유형이지만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을 또 풀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한번 집에 가서 많이 봤으니까 풀어보셔요.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놀랍게도 10시 58분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할 거예요? 저희가 수요일이 짧은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말할게요. 자, 너네한테 힘 한번 줘야 되니까. 138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치환 적분까지 할게요. 사실 치환 적분 그 앞에 계산은 지난 숙제랑 똑같고요. 치환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138쪽이 약간 특수한 꼴 하나가 나와. 그것까지만 설명드리고 남는 시간은 뭐 숙제를 하든 질문을 하든 그러한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자, 위에 제목 보시면요. 다들 혹시 이 내용 기억나세요? 이거. 석준이 제가 이거 어려운 말 받으면 이거 뭐 대칭 같은 게 나오는 내용이 있어. 작년도에 무슨 내용이었죠? 특히 여러분들 밑에 문제 보시면 이렇게 아래 끝이랑 밑 끝이 가끔 이랬던 거 기억나? 어떤 상태? 약간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받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작년도에 이제 여기 나오면 뭐 이제 외워서 갔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위에다 간단하게 필기 한번 도와드리고 뭐 또 기억나면 생각보다 간단히 되거든요. 자, 제목은요. 그래프가 대칭인 함수의 정적분인데 크게 두 가지 대칭이 나온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 밑줄 가볼까? 보통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한국말로 써있네요. 어떤 그래프가 Y축에 대해 대칭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2차 함수 X제곱 그런 것들, 뭐 그런 애들 떠올리면 되고 두 번째,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 대칭인 것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있죠? Y는 X 뭐 그런 것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방학 때랑 동일하게 필기할게요. 실제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거랑 같은 표현 몇 가지를 아셔야 되고 결론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출발. 자, Y축의 대칭이다. 첫 번째. 자, 왼쪽에 써있지만 이 수학적인 표현도 아셔야 돼요. 가끔 어려워지면 문제에서 Y축의 대칭이란 말 대신에 이게 나와요. 자, 함수가 이게 되는데 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거랑 또 이제
같은 말 중에 좀 어려운 말도 있어요. 혹시 이런 거를 세 글자로 무슨 함수라는 줄 알아? 속주는 이거 잘 알고 있는데 매번 신기해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제 이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불러요. 우함수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우함수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세 번째. 제가 이제 사실 이번에도 좋아할 만한 필기이긴 한데 저희 작년도 수학 2에서 어차피 이 내용은 수학 2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혹시 어떤 애들이 우함수이자 y축의 대칭인 줄 아세요? 자, x 위에 차수가 무슨 애예요? 맞아요. 자, 홀수랑 짝수 중에서 짝수인 애들이 얘네들이었어요. 짝수인 애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의식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 하나 더. 밑에 이제 이게 또 문제로 나오는데 약간 여기는요. 제가 이제 4번이라고 쓰고 밑에 이제 문제에 나오는 함수라고 읽을게요. 이런 짝수 말고. 여러분들이 자 칠판을 써볼까? 제가 지금 칠판에 쓰는 이 함수 뭐예요? 이 함수? 혹시 이것도 우함수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밑에 이제 그냥 스포하자면 그 30번에 보시면 요게 이제 우함수야 대표적인 우함수입니다. 이런 게 나와도 이제 우함수인 걸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다들 혹시 이거 어떻게 우함수인지 아는지 알아? 요게 맞아요. 요게 이제 왜 우함수인지를 혹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위에 있는 1번식에다가 대입해 보라는 거야. 다시 너네 요거를요 편의상 F라고 부르면 자 이게 이제 실제로 보이는 방법인데 자 요게 지금 F죠. 다들 혹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이렇게 바뀌지. 근데 이거 두 개 어때요? 똑같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함수 요렇게 체크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요 표현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이런 애들이 왜 우함수인지 물어보면 이거를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요게 되면 우함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너네가 배운 삼각함수에도 우함수가 있어요. 누구? 코사인 x. 코사인 x 기본형은 y축에 대해 대칭인 함수라 어쩌면 이런 애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왼쪽에다가 결론 한번 써드릴까요? 자, 그럼 우함수 y축의 대칭인 것들은 이제 뭐가 되는데요? 이런 게 가능하다. 여기가 결론인데 이 결론을 뭐야 여기잖아? 결론. 이 결론을 암기하시면 돼요. 자, 원래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였던 문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0부터 a까지에다가 몇 배? 요거 이제 2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사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작년에는 이제 보통 표현할 때 밑에 2번과 비교했을 때 막 엄청 알아야 될 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 유형 중에서 얘를 꼭 알아야 되는 문제가 나와. 얘를 알아야 푸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외우세요. 다시 우함수 y축의 대칭인 것들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0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0부터 a까지의 2배라는 거예요. 질문, 왜 저게 되는 줄 알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 자, 너네 다음 주 내용인데 우리 뒤에 정적분의 활용해서 넓이 배우지. 어쩌면 넓이로 이해하면 쉬워요. 얘 지금 y축의 대칭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너네 이게 지금 약간 뭐 한 건 줄 알아? 원래는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냥 절반 구한 다음에 넓이를 2배 한 거라 보시면 돼요. 다시 혹시 이해가 필요하실까봐 한번 넓이로 설명하자면 대충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봐봐. 자, y축의 대칭 예를 들어 뭐 이차 쓰시면 원래는 지금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야 이렇게. 근데 이거 대신에 뭘 구하자고? 그냥 이거 절반 0부터 a까지 절반 구한 거야. 거기 2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칭이란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가 좀 중요해요. 얘는 모르면 안 돼. 손이 너무 많아요. 얘는 몰라도 뭐 계산 문제 풀 때는 상관없는데 얘는 알아야 돼.
자, 원점에 대한 애칭이다. 요거 그대로 써볼게요. 그대로. 1번. 자, 왼쪽에 써있는 수학적인 표현도 알아야 됩니다. 자, 문제 풀다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 되는데 그러면 원점 대칭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자,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쓰는 줄 알아요? 기하함수라고 불러요. 이게 아마 한자일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이게 좀 잘 모르겠어요. 뭐 기하함수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수학 2에서는 이거 x의 몇 차식이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홀수 13579 홀수일 때입니다. 홀수일 때. 그리고 네 번째. 위에랑 비슷하게 이제 밑에 나온 문제 중에서 기하함수가 뭐가 있냐면 너네 아는 거 뭐 있어요? 삼각함수에 뭐가 기하함수예요? 사인함수. 그러니까 사인함수가 대표적인 원점의 대칭 함수예요. 또 탄젠트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구나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 제가 혹시나 결론을, 여기가 결론인데 결론을 하나 암기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자, 역시나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이때 결론적으로 얘는 항상 얼마다? 0입니다. 자, 이 결론을 외워야겠죠. 그러니까 얘 모르면 여러분들은 막 남들은 그냥 0 나왔는데 나 혼자 막 적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스트 하나 더. 혹시 여러분 공간 좀 있을까 위에? 자, 요거 여기에 없는 내용 중에 또 알아야 될 상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상식? 여기 쓸게요. 추가적인 상식이 뭐가 있냐면, 너네 밑에 문제 풀다가 가끔 이런 짓을 합니다. 어떤 짓? 자, 1번. 너네 혹시 우함수랑 우함수를 곱하면요, 무슨 함수가 되는 줄 아세요? 자, 이거 우함수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어려우시면 요거 이용하면 편해요. 어쩌면 짝수 더하기 짝수가 뭐야? 짝수니까 우함수겠죠. 요거 알아야 될 상식입니다. 두 번째,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요. 이거 여러분들 짝수 곱하기 홀수니까 뭐가 돼요? 두 개는 홀수가 되겠죠. 그러면 뭐죠? 기함수. 세 번째,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뭘까요? 다시 말하면 홀수 제곱 곱하기 홀수. 예를 들어 3 더하기 3 뭐지? 짝수, 우함수겠죠. 요거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곁들여 나오더라 까지가 이번 페이지의 일단 전체 내용입니다. 네. 자, 일단 관련 문제랑 같이 볼까요? 뭐 예를 들어 이제 27번부터 한번 쭉 보시면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너무 문제 없네. 한번 풀어보실까요? 그럼 제가 시간을 그냥 풀이하게 드릴 테니까 뭐 기억나시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방 풀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번 숙제가 뭐 또 많아 보이지만 그다음에 이거 뭐 근데 저희가 수요일까지야. 토, 일, 월, 화, 수. 토, 일, 월, 화, 수. 5일 동안 하루에 1시간만 써도 다 풀겠다. 제가 맞나?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거 안 돼갖고 나중에 교과서 막 수투 푸는데 뭐가 딱 대화를 하나 알아. 계산이 안 되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탓하면 돼. 본인이 시간을 그만큼 안 쓸 거면 책임을 지면 된다는 거야. 19살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잖아. 감회가 새롭네. 다들 옛날에 꼼꼼할 때 다 봤는데 이제 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심지어 체육대회 참여 안 했잖아요. 고3이라서. 그치, 이제 저기 고1, 고2한테 물려줘야죠, 여러분들. 이제 다 나갈 사람들인데. 대학교도 마찬가지야. 대학교 한 3, 4학년 되면 이제는 이제 MT도 뭐 물론 이제 설평 가고 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제 그냥 좀 빠지 취업 준비하죠. 대학교 한 4학년. 근데 요즘은요, 제가 들은 바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또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취업 대비를 하나도 안 하고 힘들다 진짜. 그러니까 너네 끝나면 끝나고 참 보이면 끝이 아니야. 어른 되면 또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고 뭐 먹고 살지?
언제까지나 부모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지금 집에 있지만 엄마 집에. 나는 그냥 돈을 보고 있잖아. 어쨌든 놀고 온 게 아니야.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2분 들여봤고 저도 한번 같이 가면서 오랜만에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다들 혹시 27번 문제 얘 정답 뭐 나왔어요? 다들 혹시 이거 0인 거 아시겠어요? 왜 0이라고? 사인 함수가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라고? 뭐 기함수 혹은 원점에 대해 대칭의 함수다. 이 항상 0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요. 자, 28번 문제. 자, 여기에 이제 약간 그런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 봐봐. 이 문제, 그런 거 몰라도 풀 수 있다는 거야. 얘 적분할 줄 알잖아. 얘 무슨 적분? 얘 적분할 수 있어, 우리. 얘 무슨 적분, 이게? 이제 검색이 빨리 돼야 돼요. 이거 뭐야? 부분 적분법이잖아. 미분 적분. 그럼 가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풀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번 페이지는 티가 난다고 이렇게 나오면 이번 페이지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자, 의식할게요. 자, 얘 무슨 함수라고? 요게 이제 y축의 대칭인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는요 테크닉이 뭐냐면 0부터 2까지에다가 몇 배하라고요? 사실 근데 이제 요 계산 문제에서만큼은 이거를 몰라도 막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물론 0이면 좋긴 한데 몰라도 타격이 없다는 거야. 위에 기함수를 모르면 안 돼요. 기함수 모르면 C컵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디 가볼까? 그럼 얘 무슨 함수야? 얘 곱하면 그럼 이제 기함수는 이때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림을 아시겠다는 거죠. 이번 페이지의 컨셉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자 29번이 자 말로 해볼게. 왼쪽에 있는 사인 3x는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 얘는요? 얘는 지워지고 얘는 두 개 하시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풀라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에 30번 문제. 위에서 잠깐 필기했는데 이게 아마 처음 보시면 솔직히 말할까? 이 정도는 그냥도 괜찮아요. 그냥 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얘도 자 이번 페이지의 컨셉이 뭐냐면 자 봐봐. 저 보세요. 가까운데 봐. 너네 이거 지수함수는 원래 그런 함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 그래프 뭔지 알잖아. 얘 원래 이거야. 얘 그래프는. 근데 이거 두 개 이렇게 합쳐지면요. 이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아까 위에 필기했던 이게 우함수가 돼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우함수다. 실제로 y축의 대칭인 함수가 되고요. 이렇게 합치면. 맨 앞에를 이제 0으로 바꾼 다음에 2배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문제는 그냥 풀어도 괜찮아. 뭐 별로 시간 차이가 안 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밑에 있는 31번 문제. 자, 이것 좀 풀어보셨나요? 자 혹시 여기 바깥에 있는 x 얘 무슨 함수라고? 이거 무슨 함수 아세요? 이것도 위랑 똑같아. 이거 우함수야. 두 개 곱하면 돼요. 어이구 그럼 뭐가 돼? 그럼 바로 그렇게 풀라는 컨셉입니다. 컨셉을 이해해야 돼. 컨셉을. 그래야 빨리 풀어. 빨리. 아시겠죠? 자, 끝으로 이 문제. 혹시 이것도 한번 풀어본 친구 있나? 이것 사실 그냥 뭐 적분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가능해요. 얘 컨셉이 뭐냐면 컨셉이 뭐지? 오케이. 자, 한번 묶어보자는 거야. 잘 봐. 너네 혹시 이렇게 두 개를 묶어보시면 이거 무슨 함수인 줄 아세요? 이거 위에 있는 30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묶으면 우함수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두 개 있잖아. 이건 제가 필기 안 했는데 이렇게 묶으면 얘 뭔지 알아? 자, 이거 기함수입니다. 체크해 볼까요?
자, 체크 어떻게 한다고? 그 위에 있는 그 식을 한번 대입해 보면 돼요. 첫 번째, f-x랑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바뀌겠죠. 누구랑? 얘랑 같냐는 거예요. 여기 똑같으면 기함수예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해보시면 앞뒤로 순서 바꿔볼까요? 저게 어때요? 요거 이제 기함수라는 거야. 기함수면요, 요때 이거 어떻게 돼? 이번 문제가 요거 두 개는 지워서 풀라는 문제예요, 컨셉이. 이거 두 개는 지우시면 되고, 밑이 2인 것들만 푸시라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가 그래서 신명한 또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꼭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여기까지는 하고, 수요일까지 한번 문제 풀어오세요. 자, 지난 시간 돌아왔네요. 치환적분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 보통 계산상의 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35번 문제 딱 봐도 치환 문제인 걸 아시겠죠? 딱 보면 한 번 더 체리나 35번 문제 누구 치환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필기해 보실래요? 너네가 이제 부정적분 때랑 하나 달라진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팁이냐면, 자, 치환을 하고 살짝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제가 드릴 팁은요, 자, 얘 치환할 거잖아. 오른쪽에 써볼까? x제곱 마이너스 1을 t라고 치환하고,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보통 고르는 목적이 요거대로고, 요거, 이렇게 해서 예뻐지는데, 자, 잘 보세요. 너네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요, 일단은 써볼게. 여기까지는 올 수 있는 거지. 자, 제가 드릴 팁은요, 혹시 뭔지 알 것 같아요? 요거 두 개도 치환하시라는 거야. 다시. 실제로 아래 끝, 위 끝, 또 치환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옮기면 엄밀히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1, 2는 t에 관한 거야, x에 관한 거야. 여러분 지금 이거 다들 x인 거 아시죠? 이거 t 아니에요. 저것도 치환해, 저것도. 그러니까 치환을 다 하자는 거지. 해볼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대입하면 돼요. x에다가 1 대입하면 t값 0이겠죠. 이렇게 바꾸시라는 거야. 한 번 더. x에다가 2 대입하시면 t값 3 맞나요? 이렇게 이제 아래 끝이랑 위 끝까지도 치환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 계산 마무리는, 자, 오히려 이게 좀 편할 수 있다는 게, 자, 이렇게 봐봐. 우리 원래라면 치환 풀잖아. 다시. 너네가 이거 치환 안 하면 이 타이밍에 치환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치환하면요, 치환 풀 필요 있다 없다? 이거 없으면 이거 풀면 돼요. 치환 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3의 5제곱. 이게 얼마지? 243 맞나?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치환 적분인데 아래 끝이랑 위 끝도 치환하시면 치환을 끝까지 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치환을 안 하면 마지막에 치환 풀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여기는 그냥 하나만 할게요. 똑같은데 요거 하나만 체크하면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48번 해볼까? 자, 48번 문제. 뭔가 이제 맨 마지막 문제니까 뭐 어려운 문제이거나.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치환적분인데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아래 끝이랑 위 끝도 치환하면 좀 많이 편하다 라고 그 기억을 추가하면 돼요. 머릿속에 이럴 때는 정적분에서는 아래 끝이랑 위 끝도 치환하자 라고 하나만 추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를 풀 때도 숙제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새로운 걸 배우시면 계속적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너네가 이제 이번에 아마 특히 모의고사 풀면서 많이 느꼈을 건데
그 수능이란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그런 위험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야. 제가 이번에 그 미적분도 5월 보강 보니까 실제로 문제들이 좀 이제 우리 많이 봤던 유형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또 좀 디귿수, 또 널리고 하는 거 나왔더만.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게 연습하는 거야. 자, 48번 문제.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자, 뭔가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시험에 나왔잖아. 저희가 사실 이 문제가 지환을 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시도를 다양하게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요, 그냥 미분의 관점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아는 게 없어. 자, 근데 혹시 풀어본 친구 있나? 이거 어떻게 시작하죠? 그처럼 요거를요, 방금 석준이 말대로 얘랑 같은 말인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뭐 하자고? 이 친구랑 같은 말이 뭐예요? 얘랑 같은 말이 1 빼기 코사인 제곱 맞아요. 요렇게 바꿔줘야 치환할 게 보인다는 거야. 자, 얘 누구를 치환할까요? 여러분들? 누구를? 코사인 x를 치환하면 되겠죠. 왜? 얘를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가 되고 여기에 있는 이제 요거 두 개가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사인 x dx가 마이너스 dt인 거잖아. 이렇게 해서 치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환해 볼게요. 치환해 보시면 자, 마이너스가 붙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1 dt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리고 자, 방금 말한 팁. 자, 여기 있는 아래 끝이랑 위 끝도 치환을 하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필수는 아닌데 여기는 하면 훨씬 낫습니다. 자,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t 값은 1 나오시고요. 다시 x에다가 3분의 파이 대입하시면 t 값이 2분의 1 맞나요? 그럼 참고로 얘가 더 큰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해서 얘를 풀어보시면 정답이 나오더라. 이런 느낌의 또 치환 접근도 할 수 있어야겠지. 아시겠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다음 장까지 소개드리면 남는 시간은 문제 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위에 제목 보시면요, 여기가 약간 치환으로 푸는 적분은 맞는데 앞장이랑은 좀 다른 컨셉이었어. 어쩌면요, 하나 피가 좀 뭔가 그냥 특수한 특수한 꼴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꼴이 뭐냐면 여기 있는 첫 번째 요런 꼴, 두 번째가 요런 꼴. 다들 혹시 요런 거 약간 기억나세요? 요런 꼴 나오면 이제 치환을 하는데 좀 우리가 이제 기존과는 다르게 한다라는 거지. 기존과는.
그래서 얘는 실제로 그냥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 번째, 다시 요런 꼴, 이런 꼴이 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의 꼴이 있어요. 뭔가 이제 a제곱 빼기 x제곱 꼴, 뭐 저런 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요, 밑에 있는 이거 기억나? 요렇게 치환하면 돼요. 이렇게. 혹은 자, 사실은 사인 말고 뭐도 있는 줄 알아? 이게 이제 코사인도 가능해요. 사인도 되지만 코사인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치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문제를 봐야 제가 문제를 딱 하면 기억날지 몰라요. 아, 그 내용이구나. 다시 요런 꼴은요, 가운데가 더하기일 때가 있어요. 이때는 탄젠트 요거로 치환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용되는 성질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는 요 내용과 요 내용이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예뻐지는 그런 시환이 있었거든요. 자, 한번 오랜만에 복습. 문제 보면 그냥 약간 저런 꼴일 때 이렇게 하는구나. 자, 외우세요. 통째로. 자, 내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49번입니다. 몇 문제 없으니까 요걸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49번입니다. 자, 요거 나왔잖아. 우리가 이제 약간 요런 꼴이 나오면 하나 외우자는 거지. 혹시 여러분들 요거 나오면요, 여기에 있는 x를 뭘로 치환하는 줄 아세요? 자, x는 사인 세타 이렇게 치환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오랜만인데 요 자리는요 항상 1인 건 아니에요. 여기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다시 여기가 1이잖아. 여기도 1인 거죠. 적으세요. 자, 미니 게임. 여기가 4면요. 여기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 2가 돼야 돼요. 여기가 4면 여기는 2가 돼야 돼요. 한 번 더. 여기가 9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과정에서 저렇게 써야 뭔가 해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자,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치환한다는 걸 외우세요. 이거라고 하자. 여기 암기. 그 다음은 따라가시면 돼. 자, 얘 양쪽씩 미분하시면 배운 대로 할게요. 이거죠. 자, 여기다가 싹 다 집어넣을 거거든. 잘 봐. 자, 집어넣을 건데, 요것도 그냥 할까요? 요것도. 자,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세타 값 얼마죠? 적당히 예각이라고 치면 됩니다. 다시 x에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세타 값 얼마죠? 30도 6분의 파이죠. 이렇게. 그리고 한번 대입을 싹 다 해보시면 루트 안에 요거 대입하겠습니다.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뒤에다가 요거 대입하는 거죠. 뒤에다가 요거 코사인 세타 더하기 d 세타 이렇게 대입하시면 치환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자 어떻게 하자고? 다들 혹시 얘랑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 코사인 제곱 세타잖아. 그치? 여기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요. 자, 요거에 이제 루트 안에 제곱이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치? 자, 얘 나올 때 우리 원래 엄밀히 말하면 요거 제곱 나올 때 약간 뭐를 체크해야 돼? 얘 양수인지 음수인지 부호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지금 보시면 여기 x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1이었잖아.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기에 치환된 거 보이세요? 여기서는 부호가 뭐지? 여기 1, 4분면이야. 플러스로 나오면 되니까 그냥 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오른쪽에 쓸까요? 그러니까 좀 뭔가 뭐 방학 때 그냥 이건 통째로 외우는 내용이라 나갈게요. 그래 이렇게 해보시면 얘네들 어떻게 돼요? 그래서 1만 내 1만. 여기 1만 남습니다. 얘 접근하시면 끝나겠죠? 요게 이문 정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좀 특수한 꼴의 치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앞장과는 아예 다른 내용이야. 뭐 그런 각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나오면 이렇게 치환하더라를 통째로 외웠던 기억이 나요. 통째로 외워요, 이 문제는. 자, 한 번 더. 밑에 있는 50번 문제입니다. 해보시겠어요?
밑에 있는 50번 문제 한번 더 해보세요. 혹시 체이 건가? 네. 자, 지원 관련 문제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요일에 오시면 정적분 활용 전까지는 다 끝내볼게요. 자, 다들 뭐 잘하신 것 같은데? 자, 50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요, 체리나 x를 뭘로 치환하면 좋을 것 같아요? x가 4 사인 세타가 아니죠. x를 뭐? 그러니까 너네 위에처럼 가야 돼. 위에처럼 가려면 얘가 여러분들 4면요, 이거 어떤 넷일까요? 얘를 제곱하면 16이 나오는데? 혹시 뭘까요? 4가 아니라 뭐? 2가 맞겠죠. 이렇게 2 사인 x 세타. 자, 그리고 세팅 다 해놓을게요. dx 양쪽씩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요것도 대입해놓을까요? 자, 루트 2 대입하시면 세타 값이 4분의 8. 한 번 더 0 대입하면 세타 값이 0 돼서 치환 끝내겠습니다. 자, 한 번에 갑니다. 0자리에는 0자리에는 0 쓸게요. 그리고 루트 2자리에는 4분의 파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그리고 여기 있는 x에다가 얘를 대입하시면 혹시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하시겠어요? 약간 어떻게 상상돼요? 자, 암산 한 번에 할게요. 이 정도는 암산 되길 바랍니다. 뭐야 이거? 이거 아니잖아. sorry. 이렇게 해서 암산했고요. 이제 이 자리에다가 초록색 이 자리에다가 얘 쓰면 되겠죠. 보통 이제 이번 페이지가 해보면 좀 예뻐져요. 확 예뻐져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분의 8입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어? 오른쪽에 다른 이용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52번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시나 52번을 설명하고 53번을 푸는 걸로 해서 오늘 진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왼쪽과 달라진 거 보이냐는 거야, 준아야. 왼쪽이랑 달라진 게 뭐야, 결정적으로? 요 가운데가 뭘로 바뀌었어요? 뭔가 요런 느낌인데 플러스로 바뀌면 저렇게 치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는요, 사인으로 해봤자 할 게 없어요, 이상.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돼야지 그 성질을 이용해서 바꾼단 말이야. 그럼 자, 플러스일 때는 위에 써있죠? 자, 얘를 뭘로 치환한다고? 자, 위에 써있는데 얘를 탄젠트로 치환합니다. 자, 외우세요. 마이너스일 때는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치환하고요. 플러스일 때는 탄젠트로 간다는 거예요. 자, 왜요? 일단은 배운 대로 가보시면 사실 이번 페이지는 저한테 외우라고 물어봐도 할 말은 해보면 예뻐지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야, 사실 약간 좀.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건 어려운 게 맞아. 그냥 외워야 되니까. 자, 일단 해볼게. 왜 그런지. 자, 얘를 미분하시면 탄젠트는 시컨트 제곱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여기에 있는 숫자들 싹 다 바꿀게요. 자, 0일 때 0. 자, 루트 3일 때 여러분 얼마죠? 이거 몇 도야? 60도죠. 그러면 3분의 파인가?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자, 0부터 3분의 파이까지가 되고,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여기 x에다가 대입하시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
그럼 바뀌겠죠. 다시 요 자리에다가 얘 대입하시면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외운 성질이 있잖아. 지환아, 혹시 여기 있는 얘랑 같은 말이 뭘 줄 알아? 이게 시컨트 제곱이라 왼쪽과 마찬가지로 지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단젠트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는 그래서 단젠트로 갑니다. 이게 좀 결과론적으로. 자, 한번 해볼까? 자, 54번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는 너희가 그냥 미분으로 풀어. 이거 뭐야 이 미분하면 몰라요. 근데 뭔가 특수한 꼴, 수학 문제 하다가 사실 종종 이런 표현 써. 뭐 특수한 꼴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특수하잖아. 근데 저는 이제 수학도 암기 과목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그 암기라고 하면 뭐 기본적인 공식이랑 그런 거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애들을 암기하시면 돼요. 특수하다. 그러니까 자꾸 보면서 친해지길 바래요. 자꾸 보면서. 자, 얘는 혹시 가연아 엑셀을 뭘로 치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2가 필요해. 2 단젠트 세타.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이게 이제 4랑 만나서 예뻐져서 그걸 하는 겁니다. 이유는요. 자, 엑셀을 한 번 더 2 단젠트 세타라고 치환하고 세팅 먼저 할게요. 자, 여기다가 2일 때, 여기 0부터 아까 0일 때 세타도 0, 2일 때 세타가 45도. 4분의 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한번 쭉 싹 다 치환할게요. 자, 여기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다들 혹시 요거 대입할 차례인데 이 정도는 또 암산할 수 있겠어요? 여기 4로 묶어서 시컨트 제곱으로 바뀔 거잖아. 암산했습니다. 요거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이 색깔 영상과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약분되고 이렇게 두 개도 약분되겠죠. 남는 게 뭐냐면 2분의 1 남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 적분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이 흐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정답은 8분의 파이.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다들 나오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숙제는요 138초까지고 지금부터 남은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자, 오늘 배운 거 복습도 해주시고, 아까 혹시 오답하기 다 못한 친구들은 그거 먼저 해주세요. 오답하기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